안녕하세요. 박수영 선생님. 저희 한인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소아 건강에 대한 질의응답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제가 박수영 선생님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저희 박수영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은 UVA 의대를 졸업하셨고, 그리고 조지타운대 대학병원에서 레지던시와 인턴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소아과 학회 회원으로 계시고요. OPG와 측에서 1999년부터 근무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물어봐 주신 그 가짜 사실이라는 거는 사실 저희 동양 사람들한테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가 허리가 낮아서 어 휜자가 코 쪽으로 있는 휜자하고 바깥쪽으로 있는 휜자의 분포도가 비례가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사시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자라면서 인제 코허리가 올라오면서 그 사시같이 보이는 게 좀 덜해지기는 해요. 근데 그리고 요새 아이들이 사실 그 전 세대보다는 눈이 많이 근시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과 의사 선생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어 처음에 안경을 쓸 때 사춘기 전에 안경을 쓰기 시작하면 근시가 나빠지는 속도가 사실 더 빨라요. 사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쓰는 것보다는 선천적인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들도 사춘기 전에 안경을 끼신 분들이 계시고 이러다 보면 좀 유전적인 인자도 있고요. 그래서 요새는 근데 사실 어머님, 아버님들이 애들이 스크린을 많이 써서 눈이 나빠지는 거 아니냐고 인제 스크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하시는데 안과 의사들이 연구 결과는 꼭 스크린 때문만은 아니고요. 그것도 한 가지겠지만 스크린을 통해서 또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놀지를 않으면서 눈의 망막에 햇빛을 좀 어 보여줘야 눈이 디벨롭이 잘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집안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제 방 안에서만 주로 행동 범위를 가지다 보니까 멀리 보여 봐야 되는 트레이닝이 없는 거예요, 눈이. 그래서 밖에 나가서 멀리 보고 걷고 이런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요새 생각하는 생각은 또 green light을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들이 주로 나무 뭐 잔디 이런 거겠죠, 밖에서. 그래서 밖에서 활동을 하는 거는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인제 부모님들이 해 주실 수 있는 거는 주로 부모님들이 저한테 "무슨 음식을 먹여야 되냐. 영양제를 먹여야 되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런 거는 딱히 연구 결과에 확인된 바는 없어요. 그래서 인제 저희도 자랄 때 엄마들이 "당근 먹으면 눈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아니고요. 골고루 잘 영양을 섭취하는 거는 중요하겠지만 꼭 시력 때문만은 아니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들이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쪼끔 시간의 여유가 생기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인제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많이 걸으시고 그래서 멀리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하이킹도 가시고 그런 거는 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춘기 전에 안경을 끼는 아이들은 특히 안과에 1 년에 한 번씩은 적어도 꼭 가 주셔야 되고요. 어떤 아이들은 그거보다 더 자주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안과 의사랑도 이런 시력이 얼마나 빨리 나빠지느냐에 따라서 의논을 해 보시고 그래서 쪼끔이라도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딱히 이거다 해서 이거를 하지 않으면 나아진다 그런 건 없고요. 그리고 요새 아이들이 스크린을 쓰면서 좀 영화관처럼 주위는 어둡게 하고 스크린만 밝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눈에 좋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책을 읽거나 아니면은 스크린을 쓸 적에 라이팅이 좋은 것이 밝아야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는 안과 의사들의 결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라이팅도 봐 주시고요. 그 정도밖에 해 주실 수 있는 게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인제 어머님이 얘기하시는 게 영양제라는 게 다 서플리멘트인데 사실 미국에서 서플리멘트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먹는 거를 도와주는 서플리멘트가 아니고요.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듯이 FDA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그래서 약
그거를 검사하고 연구해서 이 약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 약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먹어서 괜찮은 건지, 문제가 없는 약인지 이런 검사를 거쳐서 나오는 것들이 약이고요. 서플멘트는 그런 검사 결과를 거치지 않은 것들을 서플멘트라 그래요. 그래서 어느 회사 같은 데서 빨리 이것을 마켓에 내놓고 싶은데 그 FDA를 거쳐서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만큼 투자할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서플멘트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문제가 이 서플멘트 마켓이 굉장히 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약 자체가 그 약이 얘기하는 효과가 있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요. 그리고 그것을 먹음으로써 내가 아무런 증상이 부작용이 없다는 그런 개런티도 없어요. 그래서 그 서플멘트를 먹이시는 거를 조심하셔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는 그 서플멘트 병에 써 있는 인그리디언트가 있잖아요, 성분이. 근데 많은 경우 그 성분이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지도 않고 그 안에 적혀 있지 않는 것들이 있기도 하고 그 안에 적혀 있는 것들이 없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정부 어느 기관에서 컨트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양제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소아과에서 권장을 딱히 서플멘트를 안 해요. 왜냐하면 연구 결과 처음에는 뭐 비타민 E가 암에 좋다, 신장에 좋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드시기 시작했는데 한 2-3년 뒤에 연구해 본 결과 그게 딱히 그렇게 좋지도 않고 비타민 E를 너무 많이 먹으면 또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따라오기 때문에 권장을 안 하고요. 비타민 C도 마찬가지로 저희 저항력에 좋다 그래서 아플 때 먹고 감기 걸렸을 때 먹고 이러는데 비타민 C는 사실 부작용 그렇게 많지 않아요. 피부가 좀 노래지는 거 외에는. 근데 그것도 효과가 없다. 그리고 오메가3도 연구해 본 결과 우리가 생선을 먹거나 계란을 먹어서 오메가3를 먹으면 우리 몸이 그거를 흡수시키는 그 방법이 제대로 돼 있기 때문에 음식에서 오는 건 흡수를 잘하는데 이런 영양제에서 오는 거는 사실 저희가 bioavailability라 그래서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소화를 시켜서 그것을 쓰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 도움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한 재작년쯤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머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 엄마로서 아이들을 잘 건강하게 키워내는 것이 큰 숙제 중에 하나고 엄마로서의 잡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사실 영양분을 충분히 주려면 잘 먹는 거가 제일 최고예요. 골고루. 근데 인제 아이들이 바쁘다 보니까 잘 먹지도 않고 특히 13살 같은 애들은 아침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자는 바람에 그러다 보니까 인제 영양제로라도 어떻게든 해 보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건 알겠는데 사실 영양제가 딱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없고요. 한 가지 영양제 저희가 권장하는 건 비타민 D예요, 요새. 왜냐하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해를 쏘이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몸에서 생기지를 않기 때문에 나중에 골다공증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걱정을 하는 바고요. 특히 저희 같은 동양 사람들은 우유를 안 마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비타민 D를 섭취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말씀하신 생리하는 여자아이들은 철분을 많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생리 때문에 철분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근데 그것도 고기 아니면 아주 초록색 야채들 그러니까 시금치, 케일 뭐 이런 거 좋고요. 그리고 콩 그리고 땅콩류, 견과류 이런 거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주자주 먹게끔 해 주시면 별탈은 없고요. 애들이 성장 발육이 소아과를 인제 1년에 한 번씩 가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키도 잘 크고 몸무게도 잘 늘고 이러면 영양분을 섭취를 충분히 한다는 얘기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빵이나 시리얼 이런 거 보시면 다 벌써 포티파이가 돼 있어요. 많은 것을 더해서 나오기 때문에 딱히 따로 영양제는 필요 없어요. 애들이 특히 골고루 잘 먹는다 하면. 그거는 인제 우리 엄마들 마음이 편해지는 거지 딱히 영양제를 먹어서 아이들이 더 베네핏이 있다는 그런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근데 증상이 있다. 그러니까 몸무게가 준다. 아니면 철분이 모자라는 경우는 많이 피곤해하고 그리고 이렇게
누웠다 일어나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럼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계단을 쪼끔만 올라가도 숨차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여자아이들은 특히 빈혈 검사를 해 보는 게 좋아요. 철분이 모자라면 빈혈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켜보시면 되시고요. 따로 어차피 어머님 열심히 아이들 골고루 해 먹이시려고 노력하시고 시간 많이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을 벌써 하시니까 딱히 영양제 같은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아과에서도 딱히 권장하는 건 없고요. 예. 답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 6 살짜리 아이가 재채기를 많이 하고 코가 많이 막힌다는 거는 인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버지니아에 사시는 분이고 이 DMV 에리어에 사시는 분이면 제일 요새 많이 일어나는 게 아무래도 꽃가루 알러지겠죠. 그래서 알러지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어떤 아이들은 항상 1년 내내 그러는 아이들은 집 안에 있는 알러지가 있어요. 특히 곰팡이라든지 더스트 마이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코가 많이 막혀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첫째 약으로 따지자면 코가 제일 많이 그런다 그러면 코 스프레이 이렇게 뿌리는 게 있어요. 플로네이즈라 그래서 요새는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데 소염제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한쪽 코에 원 스프레이씩 해 주시면 되는데 그 아이가 6 살이라 좀 잘 따라할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할 때 이빨 닦기 전에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그 자주 소염제를 쓰다 보면 뒤에 인제 또러시라고 생길 수 있으니까 입을 물로 헹궈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빨 닦기 전에 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플로네이즈 쓰다 보면 좀 코피가 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플로네이즈의 좀 부작용인데 심하게는 주로 안 나고 좀 이렇게 콧물에 피가 쪼금 섞여 나온다든지 이럴 수 있는데 놀라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애가 1년 내내 그런다 그러면 집 안의 알러지를 생각하셔서 그 아이 방에 먼지가 많이 앉는 경우가 있으니까 특히 이제 사진 그 프레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애완 이렇게 애들 가지고 노는 스투프 토이들 많잖아요. 그런 게 방에 많이 널려 있으면 그거를 플라스틱 컨테이너에 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뚜껑을 닫을 수 있는. 그래서 더스트가 많이 안 쌓이게. 그리고 인제 침대 매트리스랑 그 베개에 하이포 알러제닉 커버를 또 팔아요. 아마존닷컴 그런 데 가시면. 그거를 해서 싸 주시면 더스트 마이트이 거기서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줄여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집이 많이 습기가 찬다 이러면 또 몰드도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알러지인 경우가 제일 많아요, 아이들은. 그래서 플로네즈를 하시면 일시적으로 그 증상은 완화되겠지만 그 알러지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거니까 무엇 때문에 애가 이러는지를 먼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첫째 소화 비만이라는 거는 특히 아이들이 body mass index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몸무게랑 키를 재는데 그래서 분수적으로 몸무게가 위고 키가 밑으로 해서 하는 포뮬러가 있어요. 그래서 그 body mass index가 85% 이상을 지나가면 저희가 쪼끔 소화 비만을 걱정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95%가 넘어가면 그거는 definitely 소화 비만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 measurement가 있어야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키 크는 거를 굉장히 저희가 동양 사람이다 보니까 키 크는 걸 원하잖아요. 근데 20 년을 쪼끔 넘게 소아과를 해 보다 보니까 아이들은 유전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키가 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한국에서 가져오는 영양제든지 아니면 인삼 뭐 이런 것도 많이 먹이시고 아니면 한약도 먹이시고 하는데 사실 아이들 계산을 해 보면 다 부모님 키를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잘 골고루 먹이시는 건 중요하고 운동도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뼈 건강이 중요하려면 3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칼슘, 하나는 비타민 D, 그리고 세 번째는 어 weight bearing exercise라고 해서 걷는 거, 뛰는 거 이런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뼈가 단단하게 성장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뼈가 더 길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키 성장은 골고루 잘 먹이시는 거 어차피 노력하고 계시는 거가 최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인제 아이들하고 잘 소통하는 게 중요한데 참 힘들지요, 요새. 그리고 아이들이랑 점점 더 아이솔레이트 되는 것 같고 왜냐면 애들이 스크린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첫째, 부모가 아이들하고 제일 소통을 잘하는 방법은 들어주시는 게 최고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얘기하고 할 때 관심 있게 들어주시는 거. 아무리 바쁘셔도 잠깐만, 그리고 엄마 이것만 끝내고, 그리고 아이들이 하는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심심하거나 할 게 없거나 욕구불만이면 먹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들어주시고 이 아이가 왜 이럴까? 심심한 건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아이와 같이 뭘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사실 부엌에서 일할 때도 애들이 하기 싫어하긴 하지만 같이 와서 도와줄래? 하고 시작을 하시다 보면 아이들도 점점 더 같이 하는 거를 좋아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같이 시간을 보내고 얘기하는 시간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더니 동생 형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간 아이인 것 같은데, 특히 셋 중에 중간 아이 같은 경우는 위로도 좀 밀리고 밑으로도 치이고, 그래서 좀 욕구불만이 많을 때가 많아요. 첫째는 태어나서 엄마 아빠랑 보낸 시간이 있고, 그리고 막내는 막내라 귀엽다 보니까 좀 중간애가 치이는데,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그 중간애를 위한 시간을 하루에 10분 15분이라도 따로 내셔서 걔랑만 보내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아이도 그 시간을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기다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더 그 아이의 성격도 좋아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바쁘다 보니까 그 시간 내기도 사실 힘든데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소통은 듣는 것부터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얘기하는 게 내 마음에 안 들고 아이들이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도 일단은 들어주시고, 중간에 끊지 마시고, 한국 사람들이 다혈질이죠, 저희가. 그래서 좀 사람이 말하는 걸 많이 끊는 편인데, 끊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시고, 엄마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고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사람으로서 존중하는 말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따로 내시고, 따로 10분 15분 산보를 하든지 책을 같이 읽든지 아니면은 설거지를 같이 하더라도 그 아이와의 만의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토피란 게 참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 사실 아토피를 앓는다 그래서 뭐 이렇게 심각한 병은 아니지만 어머님들의 시간의 투자가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느 약을 쓴다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고 다시는 안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하는 게 완화됐다가 나빠졌다 완화됐다 나빠졌다 그러는데, 그 아토피라는 경우가 사실 여러 가지에서 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컨트롤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날씨, 습기, 아니면 템퍼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아토피가 심한데, 아토피가 낳자마자 생기지는 않고 한 2-4개월부터 사실 징조는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자라면서 더 심해지기도 하는데, 그리고 한국이랑 미국이랑 있는 것들이 틀려서, 그리고 날씨라든지 조건이라는 게 이런 거 틀려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아토피가 심한 아이들이, 아기 때 심한 아이들의 한 3분의 1 정도는 음식에서 오기도 해요. 그래서 어머님이 포뮬러를 먹이시는지 모유를 먹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젖소 우유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엔 쏘인데, 또 한 번 젖소 우유를 어머님이 모유를 먹이시면 어머님이 젖소 우유 종류, 그러니까 우유, 치즈, 요거트 이런 거를 끊어 보시는 것도 한 2주만, 그래서 애 피부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그래도 안 나아진다 그러면 인제 소이를 줄여 주셔야 되는데, 소이는 좀 힘들죠. 한국 사람은 그냥 된장, 두부 이런 게 다 소이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이 3살 미만일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토피 발진이 생겨요. 그래서 참 힘든데 3 살이 지나고 나면 부분적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인제 목 뒤, 팔꿈치, 무릎 뒤, 뭐 아니면 발목 앞, 아니면 팔목 앞 이런 데 주로 생기기 때문에 쪼끔은 매니지가 낮이기는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토피 있는 아이한테 저는 그래요. 목욕을 매일 시키되 10분 미만인 목욕이어야 돼요. 목욕이 길어지면 아토피가 더 심해져요. 근데 얘도 땀을 흘리고 뭐 바른 게 있고 음식도 묻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를 씻어 주긴 해야 되기 때문에 10분 미만으로 빨리 미지근한 물로 목욕을 시켜 주고, 나오자마자 이렇게 닦아 주실 때 살짝 탭하는 식으로 닦아 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밀면서 닦지 마시고, 그리고 바로 그 아토피 크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라 주시고, 나쁜 데만 바르지 마시고, 그리고 바로 목욕탕 안에서 옷을 입히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심한 부분에는 아마 그 피부과에서 소염제 바르는 거를 지어 줬을 거예요. 그거를 심해지자마자부터 하루에 이틀 정도 바로바로 발라 주시면 바로 빨리 완화가 되기 때문에 자주 안 쓰실 필요가 없어지실 거예요, 길게. 그래서 사실 소염제 쓰는 걸 부모님이 두려워하셔서 오래 기다렸다가 그 자리가 많이 심해지면 쓰시는데, 오히려 그러다 보면 소염제를 더 오래 많이 쓰시게 돼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심해지는 부분은 하루에 2번 한 3-4일째 발라 주면 고제가 좀 가라앉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그거는 플레어업 할 때만 그렇게 발라 주시고, 매일같이 목욕을 시켜 주시면 그 나빠지는 게 덜 자주 일어나고 덜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예스케요. 근데 문제는 아토피는 뭘 어머님이 하신다 그래서 한 번 나아지면 다시는 안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힘든 것 중에 하나고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 나아지기는 하는데, 알러지성이 있는 아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우유, 그리고 포뮬러도 사실 젖소우유로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두유로 만들어진 거라든지 아니면 하이퍼 알러제닉 포뮬러가 있어요. 알로멘토이라든지 뉴트라메진 이런 거를 트라이 해 보실 수도 있고요. 한 2주. 그래서 만약에 그 아토피가 많이 완화가 된다 그러면 그 알러지 때문에 그런 애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뭐 우유나 두부 같은 걸 못 먹는 건 아니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쪼금씩은 먹되 많이씩은 먹으면 인제 아토피 때문에 고생을 하니까 조절해서 먹이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머님이 힘드신 건 아는데 빨리 고칠 수 있는 거는 없고요. 소염제를 바르면 사실 보기는 좋지만 소염제를 자주 오래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머님이 이렇게 음식 먹는 거 먹이는 거 이런 거 조절해 보시고, 좀 나아진다 싶으면 알러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알러지 테스팅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알러지 테스팅 자체가 애한테는 좀 괴롭기 때문에 어 그 저희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심하게 권장은 안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과학적으로 그렇게 테스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알러지 테스트를 벌써 하셔서 아시는데, 요새 시즌이 더 그렇겠죠. 그리고 더스트 마이트 같은 경우는 아까 비기닝에 얘기했듯이 항상 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자 티네이저 방에 더스트가 쌓이는 거는 되도록 줄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방에 사실 그 벤틸레이션 시스템의 벤트에 끼는 게 있어요. 필트레이션. 그래서 공기 좀 완화되게, 아니면 에어 퓨리파이어도 있을 수 있고 방에. 근데 일단은 방에 뭐 이렇게 애가 좋아하더라도 스타프 토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애시는 게 좋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필로 커버랑 그 매트리스 커버, 하이퍼알러제닉 커버를 해주시면 더스트 마이트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플로네이스 좋아요. 그거는 몸으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쓰셔도 상관없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코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서 알레그라는 먹어서 내가 소화를 시켜서 피를 통해서 코로 가는 거고 플로네이스는 코로 바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지속적으로 써줘야 도움이 되는데 아이들이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고 어머님이 자꾸 잔소리하는 것도 귀찮기도 하고 하지만 이빨 닦는데 칫솔 옆에 놔두면 이빨 닦기 전에 하고 이빨 닦고 이 버릇을 키워주시면 오히려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킁킁거리는 것도 코가 막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알러지 증상이 심하다 보면 이 뒤에 저희 뒤에 그 adenoid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임파선의 종류인데 그것도 커져 있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플로네이즈가 그것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each nostril 한 번씩 스프레이 해주시면 이빨 닦기 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유행위가 사실 아이들이 아무런 뜻이 없이 하기는 하는데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요새 이제 심심하니까 더 심심한 순간에 그리고 아무런 생각이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동생들은 언니나 오빠들이 하는 거를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언니가 더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면 둘째들은 무조건 부모님의 관심은 무조건 원하니까 그 행동을 따라하게 돼 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뭐 하실 때 같이 하자고 해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를 바쁘게 같이 하는 게 좋고요. 뭐 이거 하면 아프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고요.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왜 그거를 하는지. 그래서 만약에 애가 심심해서 뭐 아니면은 I don't know 뭐 이러면 어머님이 더 많이 인게이지 해주시고 어머님이 이제 저녁을 한다 그러면 상 좀 차려줄래? 이 숟가락 좀 갖다 놔줘. 이렇게 해서 애를 좀 바쁘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만 6살이면 그것이 수치심은 아니더라도 자기의 프라이빗 한 데서만 하는 거라는 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는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다시 학교도 시작하고 할 텐데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라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고 아이랑 계속해서 소통을 많이 해주시고 같이 인버브해서 뭐를 하루 종일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아이들이 우리랑 뭘 같이 하면 저희가 더 힘이 들어요. 시간도 더 걸리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아이를 관심을 딴 데로 가지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심각하게 관심을 가지면 아이들은 사실 좋은 관심, 나쁜 관심은 상관없어요. 아이가 하나 이상이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관심은 가지지 마시고 그렇지만 아이를 가이드 해주시는 거, 프라이버시 한다는 거, 그리고 엄마랑 이거를 딴 걸 하자 그래서 아이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시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리다이렉트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만 아이한테 이거 하면 아프다, 뭐 염증 생긴다, 뭐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잘 때는 자기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나이가 들면 자기가 그 컨셉트가 생기기 때문에 자기도 알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그 대화를 하시면 아이도 낮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심하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러면 그거는 이제 심리학과 선생님이랑 얘기해 보시는 게 좋고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그 학교나 이런 데서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그건 중요한데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대신 아이의 관심을 딴 쪽으로 돌려주시고 아이랑 소통하셔서 왜 하는지를 알아보시고 그리고 프라이빗 한 데서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하는 거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의 뇌에 이 브레인스템에서 arousal center라는 게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깨우고 그리고 이제 alert 상태로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브레인스템에 있는 그 arousal center가 성숙하는 게 나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조금씩 다 틀려요. 그래서 아마 이 아이는 아기 때도 아무 데서나 잘 잤을 거예요. 그리고 차에 옮기고 집에 데려와서 재워도 자기가 옮겨지는지도 모르고 아침에 내가 어떻게 여기 왔어 이러고 푹 잘 자는 애였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키우기는 편한데
이 밤기저귀 뛰는 게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그게 나이에 맞춰서 이렇게 성숙하는 게 아니라 그 나이, 그거에 따른 나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아과에서 이걸 많이 보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primary nocturnal enuresis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저귀를 뗐다가 다시 찬 애가 아니라 한 번도 6개월 이상을 밤을 드라이한 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데 사실 큰 병은 아니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맞아요. 유전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랄 때는 많이 부모님한테 야단도 맞고 그런 아이들이 많았는데, 야단 맞는다고 나아지지는 않아요.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아지는 건데, 매년 기저귀를 못 뗀 아이들 중에 15%가 드라이가 돼요, 매년. 그래서 저희는 그냥 팔로우 트루 하고 그냥 지켜봐요. 그래서 지금 20년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모든 아이들이 뛰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나이가 조금씩은 틀려요. 그래서 저희가 처방하는 약이 있긴 있는데 그 약은 매일 먹을 수 있는 약은 아니고요. 특히 뭐 미국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웨이 캠프를 가잖아요. 여름에 8살 이상이 되면 막 일주일씩 캠프 가고 그러는 애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아이도 크면 그렇겠지만 친구 집 가서 자고 오고 그러고 싶은데 기저귀 때문에 창피해서 못 가고 이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먹이는 약이 있어요. 그날만 드라이 되게. 근데 그 약이 다 듣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집에서 트라이 해보고 듣는 아이면 이제 남의 집에 가서 잘 때 이럴 때 먹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요새 아마존에서도 오더할 수 있는데 bed wetting alarm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걸 쓰는 동안에는 돼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안 쓰기 시작하면 70%의 아이들이 다시 돌아가요. 근데 그 30%라도 어디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리 웨딩 알람이란 걸 쓰실 수 있는데, 옛날엔 그게 비싸서 저희가 권장을 안 했는데 요새는 많이 코스트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애가 반기저귀 차는 걸 전혀 상관 안 한다, 관심도 없다, 그러면 사실 힘드실 거예요. 애 성격 따라가니까. 그래서 애가 원하면 트라이 하시고, 애가 전혀 it's okay 그러고 상관없어 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괜찮아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질문 중에 제가 스킵한 게 있는데, 코피 나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코피가 잘 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코피가 나면 한 2, 3일 나다가 또 몇 주 괜찮다가 또 2, 3일 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 소아과가 코피를 걱정하는 이유는 주로 코피가 막 2, 3주 매일같이 2, 3주 내리 코피가 난다. 그리고 코피가 났을 때 15분 이상 엄마가 막 지혈을 하고 막 도와줘야 지혈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걱정돼서 소아과 가보셔야 되는 거고요. 한 밤에 조금씩 나서 이제 베갯잎에 묻었다든지 아니면 침대보에 묻었다든지 아침에 멀쩡하고, 그리고 2, 3일 그러다가 이제 몇 주 괜찮고, 이런 아이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아지니까. 근데 그것도 좀 유전은 있어요. 부모님 중에 한 분 코피 잘 흘리시던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코피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 있고요. 네. 저희 이제 박수영 선생님의 질의응답 그 녹화 시간은 저희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고요. 녹화본 보시고 나서 평가서 좀 따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시 한번 선생님 감사드립니다.